본인은 짧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앞에서 증문즉답, 백브리핑을 받은 모양인데 여기에서 정점식 그 정책위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나가는 속보를 잠깐 봤을 때 사퇴하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고민의 논의를 맞아요. 저 얘기.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고 사퇴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정점식 정책위장이 분명히 오후에 한동훈 대표와 면담했을 때는 사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일괄사퇴라고 한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본인이 사퇴하게 된 마음을 먹은 계기가 추경호 원내대표 상의를 했고 그래서 사퇴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없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일단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점식 그 의장하고는 꽤 친분이 있습니다. 같은 검찰에서 대검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 대표가 뽑히면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순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수순 정도로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최고위원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어떤 의석이라는 게 지금 2명,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라든지 3명의 지금 본인 포함해 4명의 지금 이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 임명직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명직 최고와 함께 정책위 의장도 뭔가 어떤 한 대표와 교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정점식 의장이 처음부터 자신의 임기 조항을 거론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당헌에 보면 1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 조항을 거론하면서 나는 2개월밖에 안 했다. 나는 임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친윤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점식 의장은 이 당대표와 교체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도 원내대표와 대표가 의견이 갈릴 때는 원내대표 의견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처음부터 지도 체제가 흔들리겠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회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회동을 응해줬고 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당 인사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정책위 의장을 좀 바꿔야 되겠느냐? 예. 왜 바꿔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했다. 그런 변화를 하려면 예. 세수는 세부대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의미에서 나하고 좀 이 케미가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자리에서 나는 교체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 의지는 굉장히 확고했어요. 예. 바꾸고 싶다. 예. 그렇죠. 지금 안 될 때는 내가 정말 임면권까지도 면직권까지 행사하겠다라는 예. 어떤 강한 통보를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마 정경식 의장도 본인이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이건 어떤 면은 당심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고 예. 이게 단지 당내 어떤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결국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당 대표는 나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지금 친윤들이나 몇몇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당헌 당규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건 지금은 봉합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굉장히 아마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당 대표의 권한, 예. 그다음에 원내 대표의 권한 이런 걸 놓고서도 지금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 특히 최상병 특검에 대한 지금 당론 문제를 놓고 이거는 당론으로 정해졌다.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논쟁이 꽤 심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물러나긴 물러나는데 쉽게 순순히 물러나진 않고 마치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처럼 뭐 죄를 뿌리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일단 당신이 원하니까 물러나겠다. 이게 한동훈 대표 뭐 흔들기 시작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굳이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 왜냐면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사표 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굳이 정책위원장이 저런 기자회견하는 건 처음 봅니다. 예. 사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굳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당 대표는 면직권이 없다는 거. 예. 그다음에 후임 지금 정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두 번째 이 갈등 지점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차기 정책위원장을 아마 지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당헌 당규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만약 친윤들이 똘똘 뭉쳐서 추인을 안 할 경우에 예. 그때 또 한 번의 어떤 저는 발화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오전 상황은 홍영림, 김종혁, 서지영,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 일괄 사표를 냈던 사람들은 최고위원 안 왔고 정점식 정책위장 홀로 참석해서 거치 고민할 게 있냐, 이게 오전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면서도 조목조목 이런 이유, 내가 왜 안 물러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댔어요. 사실 그 사이에 정점식 정책위장이 기자회견 자청하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서민종 사무총장님이나 정점식 정책위 위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특수한 정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점도 인사 시기를 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집권여당의 당대표고요. 어떤 그 공적 사적 자리에서 했던 얘기 자체를 제가 맞다 확인드리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우리 당에는 능력과 인품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좋은 인선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장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는 당대표 권한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변화의 민심, 당신 민심이 본인이 60%의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정점식 정책위장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 2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면담 때 본인 물러나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사실 저게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러나게 된 배경. 물밑에서 일어난 일을 본인이 물러나면서 다 얘기했다. 이걸 어떻게 장윤 변호사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기본부터 흔들리는 거죠. 한동훈 당대표가 이거는 사실 당직이란 건 전당대회부터 전당대회까지인 겁니다. 물러나고 재신임을 받든지 하는 게 순리였죠. 이준석 당대표 때도 40%대로 냈을 때 본인이 정책위 의장 교체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50%대 넘었었죠.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60%대인 한동훈 당대표 이걸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외부 세력 때문에 그런 거죠. 정점식 지금 정책위 의장 사퇴의 기자회견은 뒤끝 회견입니다. 내가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다. 내 임기는 당원 당규상 보장돼 있는데 내가 어떤 당원들의 그런 일치된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상 유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언론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진영에서 알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신임이 부족한지 예. 대통령실에서의 아마 분위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흔들기, 이렇게 초반부터 가장 기초부터 기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조금 바로 전이었어요. 이승환 행정관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속보 내용을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정점식 정책위장은 어제 오후에 2시쯤에 한동훈 대표를 직접 면담해서 한 대표가 본인 새로운 정책위장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거치 얘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추경호, 본인의 러닝메이트 격인 추경호 원내대표 상의한 끝에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 과정을 소상히 다 설명하면서 본인은 자리에 연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뭐 자리를 연연한 거 아니냐는 다른 쪽의 반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기자회견 내용은 굉장히 짧게 됐고 그리고 나서 곧 기자들과 백브리핑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떠서 방금 쭉 살펴봤는데요. 몇 예. 가지 눈에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직접 사임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없었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예.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당원 당규상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당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예. 하는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좀 그 한동훈 대표가 비록 당대표가 된 지 9일밖에 안 됐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 정점식 의장을 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 전에라도 미리 만났다면 예. 조금 더 빨리 갈무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백브리핑 내용을 좀 보면은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의 거취를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리고 이 며칠이 지나오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예. 라고 하는 게 보여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변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만은 예. 그러한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적인 것보다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만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함께 병행된다면 앞으로의 지도부가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품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밑에서 좀 조율의 영역이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 근데 다만 이런 거잖아요. 이승환 행정관 말씀에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자면 아니 정점식 정책위장 얘기는 한동훈 대표 가까운 사람 쪽에서 자기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꽤 불쾌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친윤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장을 비롯 다른 사람들도 왜 한 대표 되자마자 정책위원장께 바꾸려고 그러냐. 그건 마찬가지로 한 대표를 흔드는 것도 그것 또한 또 다른 여론전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뉴스로 나왔던 게 예. 이제 한동훈호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정책위 의장의 그 재임명 자체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당연히 거취를 바로 표명했겠거니 했는데 이게 주말 끼고 넘어가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좀 번진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사실은 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도부가 바뀌면 뭐 그 정책위장이든 당 지도부든 뭐 물러나는 게 통상 있었던 관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사무총장이 예. 이 임면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또 이제 조직부총장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장들이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런 사이에서 그 물 밑에서 풀어질 수 있던 부분들이 예. 물 위로 올라와서 너무 수면 위에서 시끄러웠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당심의 문제고 본인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예. 사실 정점식 정책위장의 거취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판이 마지 커진 데에는 한동훈 대표 쪽과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는 예의를 다 지켰고 물러나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강조했고 친윤 쪽에서는 아니 당대표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책위장부터 교체하려고 하냐. 봉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전에 제 당대표 된다면 저는 김도읍 의원을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거든요. 예.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전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내가 당대표 됐는데 정점식 의원은 신경 쓰지 않고 예. 저같이 그냥 김도읍 의원을 임명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만약에 항상 제가 하는 표현대로 돈 받고 컨설팅하는 위치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임명하고 치울 겁니다. 그냥 정점식 의원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서도 안 돼요. 그냥 나는 정책위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강대강이 아니라 저러고 우물쭈물하면서 있으니까 강대강 대치처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그냥 당대표가 여기 뭐 어제는 사무총장 오늘은 얘기 나와서 변화의 민심 따라야 되니까 변화 줘야 된다란 말고 그냥 임명해줬으면 될 일인데 이게 뭐 약간 조율하고 배려하다가 일단 저 뒤끝 기자회견을 연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이제 63%를 했지만 예. 마치 자기 뜻에 따라서 막 확 이제 인사를 해대면
이거 오만하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특히 지금 있는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저는 그런 과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점식 의장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게 나는 뭐 저 직접 이야기 들은 거는 뭐 그저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문 안 보십니까? 방송 안 봐요? 저희 탑10 안 보시나요? 보면 끊임없이 정점식 의장의 사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 뭐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논점이 됐습니다. 왜 이게 논점이 됐냐?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당대회 끝나면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고 그다음에 대표가 새로운 어떤 진영을 짜고 뭐 이런 거리 상식인데 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임기가 1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닌데 예전에 다 바뀌었는데 왜 본인은 1년을 고집하지? 더군다나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을 됐습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는 선출된 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성을 따져보면 예. 전당대회라는 정말 당의 최고의 기구에서 한동훈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권력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임명하는 거하고 그냥 어떤 지명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따지면 저는 정치를 좀 그래도 했다는 분이 그런 분위기 파악 정도도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저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심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 그럼 진짜 진심이 뭡니까? 진짜 진심은 아마 이 정점식 의장의 계속적인 어떤 직수행을 요구하는 세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당신이 버텨줘야 된다. 지금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긴 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권한을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일부 세력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런 세력이 정점식 의장에게 강하게 버텨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며칠 동안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인사는 당신 손으로 해라 라고 이제 힘을 실어줬고 예. 거기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과정들은 아마 쭉쭉쭉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저기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정확히는 그제 점심 때 대통령이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장 얘기는 조율할 것도 없고 부담도 전혀 안 느낀다라고 했고 뭐 한동훈 대표의 면담, 추경호 원내대표 상의 이후에 오늘 잦은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예전보다는 한두 발 더 빠져 있는 거고 정점식 정책위장을 비롯한 이른바 친윤 세력이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만한 사람은 지금 뭔가 정책위장 지도부에 한 명 있어야 된다. 그 전선을 본인들이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본인들이 전선을 만들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 힘이 밀리니까 지금 자진사퇴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힘의 역관계라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점점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집 나를 흔들려고 하나? 라는 의심들이 점점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 의장이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버티고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대충 눈치가 보면 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나의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 정점식 의장의 교체를 마음먹은 게 그걸가 며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확실하게 그냥 교체하겠다. 처음에는 좀 유임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아마 정점식 의장을 결국 교체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본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퇴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들, 즉 뭐 사무총장이나 등등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알도록 만들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오늘 백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이제 사퇴 해결을 했던 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 속보 내용이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정점식 정책위장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과 소통은 전혀 없다. 그럼 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았을 때 서영주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 게 이게 대통령실은 원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했는데 일부 친윤 세력들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 정점식 정책위장 거친 논란이 눈덩이처럼 논란이 더 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적으로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제 가운데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리를 놔서 대통령과 독대의 자리를 가지면서 정면 돌파를 시행했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 정정식 정책위장 때문에 꽉 막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간 거예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명분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결국에는 정정식 정책위장이 버틸 수 없던 것인데 대통령 발언 저기 나왔잖아요.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예. 그 잘에 대해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말고 본인하고 좀 다르더라도 보듬고 포용하고 소통하고 경청해라. 그러니까 친윤 그룹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어떤 부연 설명을 했던 것들은 결국엔 그 이후로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이 정점식 그 정책위장에 대한 유임에 대한 언급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 결국에는 이게 용산의 대통령의 어떤 마음 자체가 결국엔 친윤 그룹을 계속해서 둠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놓고 싶지 않았다라는 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점식 저 정책위장이 대통령실과 소통 전혀 없다. 저거는 질문 자체도 좀 우문이고요. 예. 저 답도 우답입니다. 그러면 소통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의 그림을 물어보는 건 물어볼 수 있죠. 뭐 하여튼 뭐 우문이라니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예. 저는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실 쪽에서 실력 행사까지는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당신이 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잘 고려해서 가고 예. 결국에는 나머지 당직 인선도 친윤을 고려하면서 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는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일단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정점식 정책위장의 거치는 일단 매듭이 지어졌는데 지금 정점식 정책위장의 기자회견 자청한 내용들을 봐서는 뭐 후폭풍 혹은 뭐 뒤끝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은 남아 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추경호 원내대표 혹은 국민의힘의 중진 가운데 한 명인 이양수 의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치 관련해서 좀 관심이. 예, 정책의장 문제는 당 대표께서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 선거가 끝났으니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당 그리고 당 대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면서 앞으로 의기투합해서 힘 모아서 잘 하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허심탄회한 그런 자리였다. 편한 자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위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 그냥 더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상의하셔가지고 정점식 의원이 사의 표명하고 한동훈 대표가 유임하는 방식으로 하면 원내대표하고 세 분이 좀 상의해가지고 모양새가 좋지 그렇게 않을까? 하면은 모양새도 좋고 정점식 의원이 뭐 당장 그만둬야 될 뭐 자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네. 다 두루두루 잘 돌아가는 방식 아닌가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일단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리고 당심과 민심을 따르겠다는 한동훈 대표 의지대로 정책위장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앞으로 취재 영역이기도 하고 좀 더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정책위장 사태 이후에 뭐 봉합, 소통 이런 거는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기서부터 한동훈 대표의 이제 지도력 자체, 리더십 자체가 검증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나 대통령과의 어떤 뭐 단독 회동이나 이런 거에 넘어서 정책적인 유능함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유능함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당내에서 가장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책위 의장입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부 장차관들과 얼마든지 소통하고 그 소통에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유능함이야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쌓아왔고 인정받고 있었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변화에 민감한 그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정책 얘기를 꺼냈던 게 직구 문제였고 지금은 또 TMF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즉각적인 정책적 효용성을 원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그런 정책위를 꾸리는데 중점을 둬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중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 일주일 사이에 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당직자 일괄 사퇴라는 서범부 사무총장이 한동훈 대표의 뜻을 들어서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정점식 정책위장이 최고위에 나왔지만 발언을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홀로 최고위에 참석을 했고 그동안은 궁금했어요. 정점식 정책위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 당정대 회의 연기됐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 참석까지 할 것인지 뭐 이런저런 부분까지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했던 이런 부분 같아요. 중요한 건 물러났어요. 이제 정책위장 물러났고 그러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 협의 후에 후보를 뽑아서 새로운 정책위장을 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의원총회 추인 여부와 일단 상관없이 그럼 실제로 국민의 중진 가운데 정점식 정책위원 이후에 한동훈 대표 의중이 들어간 새로운 정책위장 후보들이 있는지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뭐 몇 분이 이제 거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석준 의원이라든지 또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이양수 의원 좀 전에 나왔던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 좀 검찰 출신은 좀 이제 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정책위 의장도 같은 계열이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단 경제 쪽 분야의 전문가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수도 좀 있는 그런 분을 일단 좀 모색을 한 것 같고 가급적이면 수도권이면 좋은데 근데 수도권이 사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쪽 PK나 TK 쪽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몇 분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왜 정책위 의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지금 시끄럽지라고 하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정책위의장 한 명의 어떤 자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권한, 그다음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기존의 어떤 친윤 세력의 견제 이것이 지금 맞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굉장한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아까 앵커도 소개시켜줬던 지난 일주일여 동안 굉장히 물밑에서 아주 그 긴박하게 움직이고 힘겨루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회동, 즉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 뵙고 싶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 다리를 놔서 결국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힘의 균형추가 상당히 좀 기울었던 거죠. 한동훈 대표 쪽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게 뭐 당신이 책임지고 해봐라. 그렇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에게.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 대표에게 일단 어느 정도 시간과 그다음에 어떤 이 미션을 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한 대표가 과연 당의 중진들을 얼마나 설득해낼까.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한 대표가 당의 중진들을 쭉 만나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선급 4선들을 통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주로 중진들을 쭉 만나면서 협조를 좀 당부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장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정책위의장 문제도 아마 그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한 사람을 좀 중진들에게 설득하는 뭐 그런 작업을 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원 행정관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 행정관님 말씀은 결국은 저렇게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그동안의 뭐 고초 혹은 본인이 정책위장을 자리에 연연하는 거 아니다는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개인적 주장들 여러 가지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정책위장을 집중 공격한 거에 대한 불쾌감 혹은 본인이 일주일 동안 곤욕을 치르고 모욕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책위장 얘기. 그럼 앞으로 뭐 친윤계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정책위장 일단 물러났으니까
후보석까지 뽑고 의원총회 취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인선 스타일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요? 예. 한동훈 대표의 인선 스타일은 강원도의 박정아 의원 그리고 이제 영남권의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 이렇게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당 내외를 고루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어떤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적 능력이 있는 인사를 이 또 뽑아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연 이 친윤 그 의원들에 의해서 당내 추인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으로 본인의 임기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임기 가운데서 계속 함께 협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 문제도 그리고 추인 문제도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큰 걱정 없이 진행이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그 정점식 정책위장의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조금씩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한번 다시 상기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정책위장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 변화를 바라는 당신 민심, 반영 인선 핵심, 그리고 TK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 이런저런 부담, 뭐 출신, 지역, 그리고 본인의 변화, 시작, 이런 부분에 새 정책위장이 바꿔야 뭔가 그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정도의 국민적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였고, 근데 이제 정책위장은 또 본인은 본인대로 물러나면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다시 앞으로 펼쳐질 의원총회 추인 얘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장유희 변호사님. 네. 앞서 두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듭이 됐고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정책위장이 누가 됐든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의총추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친윤 쪽 뭐 조정은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 얘기 들어오면 본인들이 이제 정책위장이 친윤계 이제 대표격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정책위장이 물러설 수 없다. 또 앞으로 충돌. 뭐 이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국민의힘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많은 뭐 당원과 현역 의원들이 뒷짐지고 지켜볼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분열을 갖고 온 건 사실 한동훈 당시 후보였죠. 그리고 뜨거웠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당원들 사실 굉장히 갈기갈기 쪼개졌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개인 청탁이었다고 이야기한 부분, 전 굉장히 실망한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됐으니까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나를 중심으로 화합해달라 물음표 치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영 칼럼에 아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칼럼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좋지 않죠.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기대가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부터 이런 아주 작은 부분부터 매끄럽지 않게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아마 정책위장 가장 밀접하다고 하는 원내사령탑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가 인사는 뭐 당원 당규에 따라 잘할 거라고 하는데 아까 정점식 정책위장은 물러나면서 당대표가 본인을 면직할 권한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추인 받아야 된다. 그 이현정 의원님, 뭐 제가 그 앞에 속보를 받아서 긴 시간 정리해봤는데 중간 정리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한번 제가 부탁드린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결국 이런 게 핵심이었죠. 일단 여기서 저희가 지금 그 속보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제 그래픽이기 때문에 뭐 갈등이라면 갈등을 지우고 근데 여전히 휴전, 줄다리기는 계속된다. 사퇴 압박은 뺄셈이다. 임기 1년 보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이른바 반한 세력. 여기는 질질 끌리지 않았고
새 출발이 지연된다는 이 밀당 관계에서 결국은 오늘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혹은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연 당규에 따라서 누가 임명할지조차도 아마 좀 원내대표도 상의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현정 의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이 권력 관계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는 전략적 동맹자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당과 용산이 함께 손잡지 않으면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22대 국회가 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탄핵과 지금 특검 문제만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민심을 일단 업은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왔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가 결국은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를 충분히 일궈내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의 힘을 가지고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당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도 상당히 한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일부 뭐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과 또 어떤 뭐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이미 무게추는 좀 기울어졌다. 이번 정점식 의장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뭐 이런 흐름들은 아마 앞으로는 결정적인 어떤 한 대표의 실수가 없는 한은 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서 대변인께서도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책위장 자리에서 정점식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한 대표의 장악력 혹은 앞으로의 뭐 입김이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지도부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만났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조금 뭐 고성이 오갔다는 뭐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그건 뭐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뭐 제가 예. 뭐 그좀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 확인한 바가 있는데 서범 사무총장의 일과사태 이후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를 찾아가서 예. 한동훈 대표와 조금 원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지를 굳건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점에서 아하. 좀 늦은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새로운 지도부가 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책위원장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정치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봤을 때는 이제 출발한 만큼 예.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친윤그룹의 첫 번째의 어떤 한동훈 대표 흔들기는 예. 약간 좀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약간의 실패를 거듭했고 한동훈 대표의 좀 강력한 리더십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이 뭐 생각보다 길어진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결국은 이제 물러나는 게 방점을 찍는다면 한 대표의 장악력 리더십은 이제 시작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가 속보 중심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확히 오후 즈음만 하더라도 정점식 정책위장이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었는데 조금 전 5시 15분쯤 저희 뉴스탑 10 시작점에 긴급 기자회견을 정책위장이 자청을 해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 만에 이게 뭐 정리가 정확히는 용산 대통령실 찾아가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한 이틀 뒤에 이제 매듭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의 것들, 앞으로 새로운 정책위장, 뇌관, 앞으로 좀 여러 정책 해석들 남아 있을 겁니다.